네, 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오늘 이임숙의 그림책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오셨던 분 지금도 들어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림책으로 존중 배우기예요. 근데 오늘 주제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사랑이었거든요. 네, 그림책으로 사랑 키우기.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어요. 아기 사랑하지 않는 아빠도 당연히 안 계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부모의 행동이 정말 아이한테 사랑을 전하는 건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림책으로 사랑 키우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주 걸 잠깐 요약해 드리면 사랑이 부족하면 건강한 인성 발달이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난 당연히 우리 아이 사랑하는 데가 아니라 내 사랑을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걸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사랑받고 그 사랑을 확인한 아이가 안정애착이 형성이 되어서 좋은 인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존중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존중한다. 왠지 오래된 단어인 것 같고 고전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우리 이 존중이란 단어를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림책으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지 우리 아이의 우리 아이를 잘 존중하고 잘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네, 사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래도 방송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오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신데 인사를 한 번씩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빛나님도 들어오셨고. 건강한 인성 발달 늘 엄마의 고민이죠. 맞아요. 저 또한 늘 고민하면서 키웠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문수민님도 들어오셨고요. 문수민님 안녕하세요. 황소연님 안녕하시고요. 공유해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되니까요. 공유를 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은영 씨. 아까 질문 꼭 답변 받고 싶어요 하셨던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지난번에 집에 있는 책으로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해보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전 사랑에 꼭 안아줄 시간 읽어주셨다고 또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오늘 나누는 이야기에 대해서도요. 그림책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 존중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야기 나누고 또 실천해보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댓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열심히 또 참여하셨던 김수현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이제. 존중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존중하시나요? 당연히 존중한다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주셨는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늘 아침에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학교 보낼 때 어떻게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생각해서 한번 댓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다양한 존중의 모습이 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요. 또한 타인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공식처럼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공식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안 하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거나 또 아이를 상담하거나 다양한 부모와 자녀를 관계를 보다 보면은요. 훌륭한 그 육아 방식은 항상 공식처럼 잘 적용된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존중해서 아이가 스스로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 지난번 회기 때 제가 하나 약속드린 게 있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12회기 이 방송을 다 들으시면 그림책 표지만을 딱 보고도 아이랑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거나 놀이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해드린다는 약속을 제가 했어요.
네, 되게 굉장한 이렇게 뻥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미 굉장히 많이 검증해본 방법이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그 능력이 좀 키워가시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표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슈퍼거북. 네, 유설화 작가님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셨어요. 이 책은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표지만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선 주인공은 거북이. 네, 이 거북이의 이름이 뭘로 나올까요? 딱 보시고 이 거북이에도 이름이 있겠죠? 네, 이 거북이의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제목은 슈퍼거북이에요. 자, 그리고 이 거북이가 머리띠에 딱 이렇게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머리띠에 쓴 글씨가 있어요. 보이시죠? 빠르게 살자. 자, 제가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이 거북이는 남자, 여자?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해 보시고요. 몇 살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 거북이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물어보면은 딱 느낌이 좀 남성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도 남자일지 여자일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누구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게 하면서 아이들이 서서히 이 그림책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도 참 좋겠고요. 자, 이 표정 보세요. 굉장히 비장하죠. 지금 어떤 결심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비장한 결심을 했을까? 물론 여기 나와 있어요. 빠르게 살자고. 근데 거북이가 왜 빠르게 살자고 결심을 했을까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빠르게 사는 게 이 거북이가 행복해지는 길 맞을까요? 네. 그냥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아이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능력도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표지에서는 특히 배경 색깔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랑 바탕이에요. 원래 이제 노란색의 상징이 굉장히 자신감 같은 걸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뭐 낙천적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 색채 심리학에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굉장히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결심해서 행동하겠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제목의 색깔은 파랑색이에요. 이 파랑의 상징은 또 성공을 또 상징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심한 바와 같이 빠르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색깔이 배색이 되었나 보다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그 다음 또 보니까 이 제목 뒤에 까만색을 배경으로 살짝 깔아놨어요. 원래 까만색은 모든 걸 다 흡수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까만색의 상징은 약간의 두려움, 무서움. 그래서 어쩌면 이 표지에서 제목과 색감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에 따르는 무서움이나 두려움 혹은 부작용 같은 걸 암시하고 있지는 않을까? 네.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부모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애는 좀 빨라져야 돼요. 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기도 하고요. 아니, 거북이의 본래 습성은 느린 건데 저렇게 반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모든 게 다 좋아요. 중요한 건 이 표지를 보고 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댓글 올라오신 것도 좀 볼까요? 네. 네. 네, 김현주 님이 존중해놓고 이렇게 쓰셨어요. 아침에 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콘프레이크 먹고 싶다고 하는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서 더 씨름하지 않고 콘프레이크와 우유를 주었어요. 네, 해주셨네요. 네. 조은빛나라님은 네. 존중, 옷의 취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유치원에 늦을 때도 있지만. 그쵸.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가요? 엄마는 되게 예쁘게 미리 갖추어진 옷을 입히고 싶지만 아이들은 다 자기 취향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런 거 존중해 주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수연님도 비슷한 존중을 해주셨나봐요. 의상, 신발. 네. 네, 입혀주고 컨셉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주시고요. 그렇게 생각한 것도 인정해주고 칭찬까지. 와, 훌륭하세요. 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런 걸 참 좋아하는구나라고 인정해주고 와, 참 멋있다라고 칭찬해주시는 거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와, 여기 댓글 되게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새로운 시각이네요. 문은영님께서 네. 제가 바라는 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고정관념에 쌓여서 많이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새로운 강의를 듣거나 또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성격과 내 경험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들이 벌써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는 자기가 갖고 태어난 기질과 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새로운 성격을 형성하고 또 새로운 신념이나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존중해주고 질문해보고 듣고 그래서 이제 또 지지해주는 그런 경험들로 소통을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제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책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네. 잠깐 엄마들이요. 엄마, 지금 주로 이제 엄마가 보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어릴 때를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릴 적에 엄마의 엄마, 네,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 경험의 기억이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실에서 제가 어머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기가 힘드신 분들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좀 있어요. 물론 완전히 망각하신 건 아닌데 일정 부분의 기억은 잘 기억하지 못하시고 또 기억을 하긴 하시는데 되게 힘든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픈 상처에 대한 기억이 좀 더 강렬했나 본데 사실은 우리가 상처에 대한 기억도 저절로 기억은 나겠지만 감사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속상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나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한 거가 우리 아이가 속상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약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요.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가 뭘 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도 몰라 라고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 표정 보세요. 저는 이 면지에서 나오는 이 표정들이 참 흥미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약간 암시하기도 하잖아요. 되게 뭔가 뾰루퉁 혹은 막 삐진 표정이죠. 네.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참을성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네. 엄마 정말 참을성 없으신가요? 이게 웬일이에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참고 사는데요. 그쵸? 애 키우느라고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다 참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가 20살이 되기까지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참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일단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엎질은 우유를 닦으려고 화장지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소리치지 뭐야? 이 꼬마 아이가 우유 엎질러서 자기가 닦으려고 화장지를 찾고 있었대요. 물론 이제 이 아이는 좀 어리기 때문에 화장지를 찾는 일이 온 집안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딴짓하면서 노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참을성 없이 내 마음도 몰라준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엄마는 허풍쟁이야. 엄마가 허풍 좀 떠시나요? 네, 자 볼게요. 왜 허풍쟁이라고 생각하는지. 난 겨우 우유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집 배운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하지 뭐야? 어머, 우리 소리가 만든 케이크예요. 맛 좀 보세요. 이거 어떠세요? 엄마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데 이걸 아이가 왜 싫어할까요? 왜 엄마가 저렇게 허풍 떤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사실은 아이를 굉장히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혹은 격려해주는 의미의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타당하지 않은 칭찬은 굉장히 불편해요. 예, 그래서 아이가 생각해요. 난 우유만 갖다 줬는데 왜 엄마는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허풍을 세게 치지? 이러면서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케이크를 만들 만한 능력이 아직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허풍쟁이가 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하면 아이를 칭찬은 해주고 싶어요. 케이크를 만드는데 아이는 우유를 가져다 주는 도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엄마는 이 도움을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하면 아이가 정말 내가 엄마를 도와줬구나 하고 뿌듯하게 느낄까요? 타당하다라는 말 했죠. 제가 타당하게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죠. 너가 소리가 우유를 갖다 줘서 엄마가 케이크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었어.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아이가 직접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칭찬해 주시면 아이도 굉장히 뿌듯해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칭찬받으면요, 아이는 그 행동을 더 반복해서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칭찬해 주실 때 허풍 떨지 마시고요. 타당하게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엄마는 겁쟁이래요. 제가 엄마가 저도 원래 옛날에 성격이 되게 겁쟁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왜 이렇게 용감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한테 질문 하나 하는 것도 막 쑥스러워서 잘 못했던 성격인데 지금 보세요. 막 방송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건 제가 엄마로 살아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보기엔 겁쟁이래요. 뭐가 겁쟁이죠? 보세요. 내가 병아리 구경하느라 조금 늦게 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니? 엄마는 무슨 나쁜 일이 생긴 줄 알았잖아.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워낙 세상이 좀 험해져서 우리가 걱정이 많아지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땐 당연히 걱정하시는 게 맞는데 집안에서나 조금 놀다가 다쳐도 괜찮은 놀이터, 그쵸? 이렇게 안전함이 보장된 공간 안에서는 아이가 조금 용감하게 탐험하고 탐색하고 혹은 시도해보는 걸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감함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아도 재미가 없어요. 요즘 놀이가 중요해서 정말 많이 놀아주자고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놀이터에 2시간, 3시간씩 나가서 아이를 놀게 해줘요. 근데 놀이 끝이 좋지가 않아요.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한 개도 못 놀았다고. 3시간 놀고도 한 개도 못 놀았다고 말하는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엄마가 일거수일투족을 행동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혹은 다치니까.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져서 행동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먹지 마시고요. 약간은 용감하게,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는 아이가 마음껏 탐험하고 시도해 볼 수 있게끔 한번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떠세요?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라고 아이가 말하면서 내 마음을 존중해 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책을 읽다 보면요,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 속이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억울해지기 시작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엄마 속을 아이가 너무 몰라주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짜잔! 네, 이렇게 뒤집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제목은 소리는 엄마 마음도 몰라요. 그리고요, 엄마가 재밌는 건 소리랑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제목만 잠깐 읽어보면요, 첫 번째 아까 소리가 엄마한테 말했잖아요. 참을성이 없다고. 엄마가 보기엔 어떨까요? 소리는 참을성이 한 개도 없어요. 네. 미니 엄마랑 잠깐 얘기 나누는 중인데 어서 집에 가자고 막 졸라대잖아요. 완전 참을성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엄마가 아이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이의 속마음을 엄마한테 들려주는 방식. 그러니까 아이는 이 책을 읽기만 해도 내가 내 마음을 엄마한테 다 말을 못했는데 여기 책에서 소리가 다 말해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지고요. 또 엄마도 아이한테 엄마 속마음을 말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된 게 말만 하면 잔소리처럼 돼서 아이가 오히려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마음을 존중하고 아이도 엄마 마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받는, 그쵸? 마음이 주고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와, 또 댓글이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조은빛나라님, 저랑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았는데도 늘 조금밖에 안 놀았다고 해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놀이에 우리 지금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옛날에 밖에서 놀면은 놀이가 끝날 때 항상 아쉽기는 했어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저희 엄마가 항상 6시만 되면 들어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중요한 건 놀이가 너무 즐겁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조금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되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나가서 뭐뭐 하고 놀까 이걸 상상하면서 되게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 놀이가 별로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그 즐겁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놀이에 자유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고 싶은 존재인데 일상의 대부분의 생활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놀이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해야지 그게 재미까지 느낄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되는데 요즘은 놀이터에서 노실 때 아이 행동 하나하나 다 우리가 통제하잖아요. 미끄럼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위험하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라 그러고. 근데 솔직히 미끄럼은 자고로 거꾸로 올라가야 재미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아이한테서 너무 빼앗아서 우리가 아이가 진정으로 느껴야 될 즐거움, 재미, 만족감 이런 기회를 너무 상실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어떤 댓글이 보이시나요? 네. 김수연 씨, 너는 내 마음 몰라 라는 말이 결국은 속마음을 부탁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부탁하고 싶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탁하고 싶다. 성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넌 내 마음 정말 몰라 라고 이제 둘러서 말하고 그럼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자기 생각 자기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걸 아직 잘 연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알아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놀 때 양보하라고 얘기하는 거. 요즘,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신 분이 정말 인성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동시에 남의 아이도 존중하고 배려를 하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함정에 빠져 계세요. 어떤 거냐면 내 아이하고 친구 아이가 있을 때 우리 엄마는 누구를 배려해 주세요? 누구 마음을 더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친구랑 있을 때 항상 친구 마음을 먼저 존중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남의 편이야 이런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랑 있을 때도 우리 아이 마음을 좀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건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잠깐만 하고 친구한테는 조금 있다. 아줌마가 우리 아이랑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한테 얘기해 줄게 라고 해서 넌 지금 어떤 걸 원해? 저 친구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하고 물어봐 주시면 우리 아이는 엄마가 내 마음 들어줬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서운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정말 저 친구 배려해서 네가 참아야지 양보해야지를 먼저 말해버리면 애들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거 나중에 조금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이의 관계가 나빠져요. 그리고 관계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마음을 먼저 존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의 마음도 존중해 주시는 순서를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책 볼까요? 시간이? 네. 네. 우리 지난번에도 최숙희 작가님의 책을 얘기했었는데요. 너는 기적이야? 근데 오늘 또 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네. 내가 정말? 보세요. 이 표정, 눈빛과 입모양에서 이 아이가 뭔가 막 호기심이 있고 되게 당당한 자신감이 느껴져서 되게 이 표정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 자, 내가 정말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엄마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세요. 네, 엄마랑 동물원에 왔어요. 귀엽고 재미난 애기 동물들이 아주 많은데요. 엄마가 말했죠? 와, 너도 아기였을 때 말이지. 자, 엄마가 아기였을 때 어떤 모습을 말씀을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네. 보세요. 아기였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이제 아이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엄마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근데 사실은 엄마가 이렇게 시작하면 아이들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막 자기에 대해서 좋은 칭찬 같은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엄마 보세요. 너가 아기였을 때 넌 아기 캥거루처럼 아주 조그마했단다 하고 아주 작았다고 말해요. 아이는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작았대요. 근데 이거 듣고 기분 나빠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왜냐면 내가 크고 멋진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이가 작았다고 하니까 살짝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난 이만큼이나 큰 걸 하고 딱 받아쳐요. 네, 저는 우리가 보통 존중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책에서 어른이 아이한테 너가 훌륭하단다, 넌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존재야라고 어른이 계속 설명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요 이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약간
아이의 어릴 적 모습, 예, 약간은 부족하고 아직 덜 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 받아치기를 해요. 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 더 볼게요. 아기였을 때 너도 아기 오리들처럼 꽥꽥 하고 울어댔지? 네. 내가 꽥꽥 울어대기만 했던 아기였다는 사실 이 또한 별로 썩 반갑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의 주인공 이렇게 받아칩니다. 내가 정말? 난 울지 않고 또박또박 말해. 저거 사주세요. 네. 이 책이 제가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 아이가 이미 되게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느낌의 말을 할 때 혹은 부정적인 자극을 줄 때 내가 당당하게 딱 방어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 너무 좋아요. 그림책에서 이렇게 글이 짧은 책 있잖아요. 이런 책이 좋은 이유는 이 문장을 아이가 따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그 따라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은 그게 이제 자신의 언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 벌써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데 나 엄마 잘 도와주잖아. 내가 얼마나 참을 줄 아는데 이런 말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책이라서 전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자주 읽어주고 이 말처럼 계속 따라서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댓글도 좀 볼까요? 네네. 네. 김영수님께서 우리 6살 아들은 엄마도 아기였어.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엄마도 네. 유치원에서 이거 해봤어? 저거 해봤어? 네. 그래서. 오, 네. 네. 저는 때때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아이가 보세요. 엄마도 아기였어? 라고 먼저 물어봐요. 왜냐면 아이는 엄마는 딱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아이는 생각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걸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게 또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엄마도 유치원에서 이거 해봤어? 아니면 저거 해봤어? 이런 얘기 다 물어보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요, 진솔한 대화가 참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지하면서 솔직하게. 그래서 엄마도 유치원 다녔었단다? 저도 기억나요.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엄마도 유치원 다녔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어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빠랑 언니는 다녔는데 저는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언니 유치원 마당에서 혼자 그네를 타면서 언니를 기다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도 질문했거든요. 왜 나만 유치원을 안 보냈냐고. 그랬는데 되게 기분 좋게 대답해 주셨어요. 넌 똘똘해서 안 가도 돼. 다른 사정이 있으셨을 텐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자아 개념을 만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 거예요. 아, 나는 언니 오빠보다 더 똑똑해서 안 가도 되나 보다. 실제로 제가 똑똑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경제 사정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되게 약간 포장해서 아이가 들어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아이를 존중하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게 제 인성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지원님께서 네. 저는 아이들과 사진을 보면서 성장 과정에 네네.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무지 좋아해요. 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실까지 오시는 분들, 그래서 엄마랑 아이가 관계도 되게 좀 힘들어지고 아이도 문제 행동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권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이 앨범을 꺼내서 이렇게 뒤적이면서 아이랑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아, 이때 네가 얼마나 예뻤는데, 너가 울음 울 때는 야, 물론 엄마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주 빠르게 너의 그 젖을 먹이려고 애를 썼고 빨리 기저귀 뽀송뽀송하게 갈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단다. 그리고 네가 한번 웃어줄 때마다 엄마가 정말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이 행복했었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5살 이상만 되어도 친구 때문에 힘들고 속상한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화내셔서 너무 슬퍼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상담했던 8살 아이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 10명만 빼곤 전부 다 난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고 살 거란 말을 해요. 그래서 8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 되게 아픈데 물어봤어요. 너는 몇 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5살 정도 때부터라. 기억을 해요. 5살부터라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 이제 아이는 다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가 속상할 때 말했는데 오히려 너만 잘못했다고 해서 그래? 네! 이렇게 대답해요. 너가 힘들었는데 아무도 너 위로 안 해줘서 그래? 또 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이유들이 꼭 존중받아야 될 그 힘든 마음이 있었을 때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의 몇 번의 경험들 때문에 되게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아이일수록 이렇게 어릴 적에 얼마나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졌는지 앨범도 보여주시고 그때 사과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때 엄마가 네 마음 위로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꼭 위로해 줄게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그 마음의 찌꺼기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해소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또 제가 시간이 무지 빠르게 지나고 있음을 또 잊어버리고 있네요. 다음 책은요. 네. 존중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존중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존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10살 정도 이하의 아이들이 친구를 좋아하면은 껴안고 또 유치원생 아이들은 친구 좋다고 서로 뽀뽀하고 이런 거 되게 어른들이 보기엔 되게 예쁘잖아요. 하지만 조금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이한테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맨날 고민했었어요. 이 아이가 행동의 경계를 넘어서는데 이 경계를 가르치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하고서는 주로 이제 말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게 이 경계선이다. 그래서 내가 친구 거를 빌릴 때는 꼭 질문하고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그런 식의 좀 이렇게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추상적으로 말을 전달을 하게 됐었는데 이 책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경계를 존중한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서 참 좋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이 페이지 되게 그림 보세요. 네. 좋아서 껴안았는데 껴안음을 받은 안김을 당한 아이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자기 중심성이 강한 시기라서 상대 마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게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에만 충실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친구 표정을 못 보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조금 읽어볼게요. 준수는 같은 반 지아가 너무 좋아서 지아를 꽉 껴안았어요. 그런데 지아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난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한 것 뿐인데 준수는 어리둥절했지요. 도대체 준수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 보세요. 준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수 마음을 먼저 읽어주자고 한다면은 준수야, 지아가 정말 좋았구나. 그래서 껴안아주고 싶었구나.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런데 너가 몰랐던 게 있단다라고 이제 아이한테 가르쳐 줄 걸 꼭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대화의 순서에서요. 무조건 안 돼 읽을 먼저 해버리면 아이는 사실은 내 의도가 나쁘지 않았던 의도잖아요. 친구를 좋아하는 게 나쁠 리는 없잖아요. 나는 친구를 좋아했는데 그게 왜 나쁘지라는 물음에 그 의문에 딱 부딪혀서 그 다음 가르침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정말 지아가 좋았구나. 그래서 껴안아주고 싶었구나 라고 마음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그런데 너가 새롭게 하나 배울 게 있어. 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께서 이 그림책 속에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이참에 경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세계 지도를 딱 펼치셨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국경선이 있단다라는 말을 나라와 나라의 경계, 이거는 국경선이죠. 이 경계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차도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이시죠? 노란 선. 노란 선의 경계를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바로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고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놀이를 하다가 공이 떨어졌다고 마구 뛰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경계를 꼭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경계에 대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요. 자, 세 번째 그림. 책상에 같이 앉아 있는데 여기 보이지 않는 선을 점선으로 표시했어. 이렇게 경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경계가 있단다 라고 말을 해줘요. 이 부분 조금 읽어줄게요. 준수 장난감은 준수 거고 하원이 장난감은 하원이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난감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서 각자 누구 것인지 구분해 주어요.
그쵸.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은. 그러니까 친구 거가 궁금하거나 한번 만지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나 이거 한번 갖고 놀아도 돼? 이거 한번 만져봐도 돼? 하고 꼭 질문을 하고 질문만 하고서는 바로 만지는 거 안 돼요. 질문하고 나면 뭘 받아야 되죠? 상대 친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 한번 만져봐라고 들었을 때 만지는 거지. 아니 싫어. 이건 난 너무 소중한 거라서 아무도 만지면 싫어 라고 말한다면 그래 알았어 하고 그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물어봤잖아요 라고 했는데 허락의 대답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도 꼭 알려두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준수가 지은이의 볼을 꼬집고 도망을 갔어요. 아야! 네, 화를 내면서 쫓아가죠. 아무리 장난이라도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프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나의 몸과 너의 몸. 특히나 사람의 몸과 몸에 대한 경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좋아도 껴안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쵸? 그래서 상대방의 몸을 존중해주고 내 몸도 존중해요. 이건 반대로 내 경계선을 침범해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계속 나를 툭툭툭 치면서 얘기를 해요. 너무 싫죠? 이 성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툭툭 치는 친구한테 잠깐만 그냥 치지 말고 얘기해 줄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착하신 분들이 갖는 오해가 거절할 줄 모르세요. 근데 거절할 줄 모르시는 것도요. 내가 내 경계를 못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라는 개념을 얘기하실 때 타인의 경계를 지켜준다. 플러스 동시에 나의 경계도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도 동시에 있어요. 그걸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사라님께서 네. 6살 우리 아이들과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네. 항상 우리 둘이서 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책이 예, 맞아요. 저도 이 책 딱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었던 걸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관계가 네. 되게 친밀하면서 경계가 있는 관계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네. PD님 정말 훌륭한 말씀 잘 듣고 기억도 잘 하시네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런 경계를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은영 씨가요. 4살 딸은 아직 조금 더 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아이들이 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지는 게 또 유아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라는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더 쉽게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의식을 형성을 할 때 3살 넘어간 아이한테 이거는 누나 거니까 꼭 물어보고 만져야 돼 라는 걸 알려주면은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쉽게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어리다고 해서 나중에 설명해야지 라기보다 그냥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면 좀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황세현님 말씀대로 책이 되게 시각적인 것으로 같이 잘 이게 맞아요.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안 보이는 경계를 점선으로 딱 표현을 해줘서 저도 특히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책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다음 책이네요. 네.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한 녀석이에요. 네, 돼지가 이렇게 귀로 눈을 가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상한 녀석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쪽에요. 제가 그냥 참 첫 페이지 글을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한번 읽어봐드리고 싶어요. 옛날 옛적에 수많은 개구리들에게 편안한 집이 되어주던 한 연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개구리들의 연못이었고 개구리들은 그곳에서 너무나 행복했지요. 저는 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었죠? 저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는 집이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주고 있을까? 한 번씩 우리가 한번 그냥 약간 반성하는 느낌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자마자 빨리 씻어, 빨리 숙제해, 빨리 이거 해, 저거 해. 우리가 요구가 너무 많아요. 물론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그럴 때 아이가 집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이가
마음속 어딘가에 되게 편안하고 휴식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이런 느낌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개구리들은 매우 이상한 녀석을 발견했어요. 어떤 녀석이냐면요. 돼지였어요. 분홍색 꼬마 돼지가 개구리 연못의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얼씨구 개구리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 어째서 우리 개구리 연못에 돼지가 있는 거지? 제가요, 여기 쪽지에다가 뉘앙스라고 물음표를 붙여놨는데요. 낯선 상황이 생겼을 때 적대적으로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우호적으로 반응하시나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책 읽어줄 때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엄마가 평소에 약간 안정감이 있으시고 좀 이렇게 폭이 넓으신 여유로우신 분이라면은 이걸 되게 호기심 있게 우리 개구리 연못에 돼지가 왜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고요. 약간 경계심이 좀 있으신 분은 어째서 우리 개구리 연못에 돼지가 있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놀라면서 읽어주시기도 해요. 네, 나는 어떤 뉘앙스로 이 책을 읽어주는 스타일인지 한번 엄마가 자신을 조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막 물어봤어요. 야, 무슨 일로 여기에 있어? 하고 물었더니 꼬마 돼지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깨골 하고 대답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지? 도대체 왜 돼지가 우리 연못에 와가지고 말은 안 하고 개골개골 이러고 있는 거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예, 한번 이유를 한번 추측해 볼까요? 아이들이요. 심리적으로 쉽게 뭔가 힘겹게 느끼는 아이들은요. 한 가지 상황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떠올려요. 네, 개골하면서 개구리를 잡아먹으러 왔을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좀 더 긍정적인 생각들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사고가 경직된 아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자기가 뭔가 좀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약간 좀 예민해져서 외부의 자극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해석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그 다양한 상황을 떠올리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에서 개구리가 여기 왔어. 얘는 왜 왔을까? 했을 때 한두 개밖에 못하는 그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하고 계속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5가지를 떠올리게 하고 10가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심리 훈련을 좀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림책에 한 장면을 딱 놓고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5가지 상황, 10가지 상황을 다양하게 떠올리고 그 속에는 점점점 긍정적인 이유를 떠올리는 능력이 좀 향상되게 돼요. 그럴 때쯤이면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건강해져 있거든요. 자, 이 책에서는 제가 조금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구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잘 몰라서, 네. 계속해서 뭘 물어보는데 계속 개구리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굉장히 현명하신 딱정벌레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물어보고 나서 네 왔는데 개구리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돼지가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딱정벌레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 돼지는 단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라고 굉장히 현명하게, 그쵸? 굉장히 긍정적인 의도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이제 다시 돼지를 좀 찾아봤더니 돼지가 나뭇가지에 새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나뭇가지에 새들과 같이 있는데요. 이 돼지가 새들과 함께 나뭇가지에 앉아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다 함께 짹짹짹 거리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이제 동물들도 다 같이 올라가서 함께 짹짹짹짹 거리면서 돼지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자,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어요. 이 책은 이 녀석이 되게 나를 골탕 먹이는 친구로 상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친구가 그리워서 친구를 찾아온 친구로 상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고정적인 관념을 좀 더 색다른 관점으로 다양하게 아이랑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우리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게 하는 그런 시각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너무 네.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지금
뭘 못 고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어머, 돼지가 우리 집에도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렇게 귀여운 돼지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네네. 오늘 이제 얘기한 주제는 어쨌든 우리 아이를 그림책을 읽으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근데 이 존중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이를 존중하고 그럼 아이가 자신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이제 성장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이 책에서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돼지는 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1단계에서 보면 돼지는 개구리를 찾아가고 새들을 찾아가면서 개구리랑 놀고 싶어서 개굴거리고 새들과 놀고 싶어서 짹짹거리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친구의 입장이 되어서 친구랑 놀고 싶다는 단계가 있으면 이제 제가 요 책의 작가는 우리나라 작가가 아니라서 직접 부탁드릴 수는 없지만 2단계 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돼지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또 친구들이 돼지한테 또 맞춰주는, 왜냐면 이래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너무 아이가 상대에게만 맞춰주는 거는 내 마음을 존중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항상 나도 존중하고 상대도 존중한다.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댓글들이 좀 올라온 것 좀 볼까요? 댓글 얘기 좀 볼까요? 네. 김영수님이 아까 전에 질문에 상대방에 맞추고 싶어서라고 하셨어요. 예, 상대방한테 맞추기만 하고 살면 너무 피곤해지세요. 그리고 사실은 성인분들 만나시면요, 이렇게 한 3, 40년을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나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까지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한테 맞추는 건 사회성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 마음을 알고 상대방한테 표현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네, 유정님 질문에 들어와서 받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초3 아이한테 이런 내용의 그림책을 보여줘도 괜찮은 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상상을 하게 하고 싶은데. 보여줘도 괜찮은가를 질문하신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좋은 책을 골라서 추천해 주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좀 좋아했던 편이라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 중에는 지금 평가하면 썩 좋지 않은 책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건 우리가 보여준 것만, 가르친 것만 갖고 성장하지 않아요. 외부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기질과 성격에 다 맞춰서 혼자 생각하고 걸러내고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 가려서 이거는 돼, 저건 안 돼,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은영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게 시키려면 자기가 아기 때 배려받은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했든 못했든 좀 참더라고요. 하시네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한 5, 6살 이전의 기억은 명시적으로 아이들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큰아이가 억울해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답답해 하시는 게 이 아이가 온 식구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얘가 몰라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앨범 꺼내놓고, 왜냐면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직 아이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앨범 사진 보면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웃는 모습, 부모님들이 껴안고 뽀뽀하는 모습 되게 많잖아요. 그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너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단다. 이런 걸 좀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거 정말 도움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참을 수 있는 여유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지금부터 그런 증거를 만드는 작업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팁으로 좀 알려드리는 건데, 아이가 받은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해주신 노력들 이런 거 다 사진으로 좀 찍어 놓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날짜 같은 것만 적어 두시면은 그게 이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나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되고, 그거 출력해서 사진만 이렇게 모아도 충분히 사진 그림책이 되잖아요. 그 사진 밑에다가 이제 문장 하나씩만 엄마도 쓰고 아이도 쓰면 우리 집만의 아주 훌륭한 사진 그림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황소연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존중하면서 상대방도 존중하는 건 어렵지만 교육과 훈련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 네. 교육과 훈련이 말로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그렇죠. 그림책이라는 훌륭한 소재를 가지고 즐겁게 네. 즐기면서 네. 네, 행복하게 그림책으로 우리 아이를 멋지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네,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세 번째 덕목으로요. 용기와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인성으로 자란다라는 건 내가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내가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지 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훌륭한 인성을 표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지 그림책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또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할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선물 선정을 못했는데 맞아요. 선물 선정 우리 하나도 못했네요. 그림책 어떡하죠? 이벤트 저희가 선정을 따로 네네. 해가지고 저희가 네네. 따로 공지를 해서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댓글 열심히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도 네. 꼭 선정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꼭 네.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 주 동안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만드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